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이스입니다. 파트 1은 주어진 사진을 올바르게 묘사하는 정답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트 1과 2는 파트 3, 4와 다르게 정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걸러내는 것, 즉 소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즉 문제를 들을 때 정답만 기다리기보다는 오답인 것들을 지워나가시고 정확한 답이 나오면 찍으시면 되지만 긴가민가한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답인 것들을 지워나가고 남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파트 1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파트 1에서는 사람이 나오는 사진과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진으로 크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나오는 사진에서는 첫 번째, 상태와 동작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상태라는 것은 제가 셔츠를 입고 있을 때 이것은 입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동작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상태와 동작은 주로 시제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태를 나타낼 때는 주로 BPP 또는 have PP 또는 have been PP로 나타내고 동작은 진행이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ing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상태를 나타낼 때도 비동사 플러스 ing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 나올 때 헷갈리는 상태와 동작, 동사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셔츠를 입고 있을 때 A번 She's putting on a shirt가 정답일까요? B번 She's wearing a shirt가 정답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wearing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즉 상태와 동작을 구분을 할 때 헷갈리는 동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입다를 나타내는 상태와 동작 동사들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진에서 무언가를 잡고 있는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요. 즉 펜을 잡고 있거나 컵이나 머그를 잡고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잡다를 나타내는 상태와 동작 동사들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타다를 나타내는 상태와 동작 동사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riding도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 주로 보트나 또는 비행기를 사람들이 타러 들어가고 있을 때 나타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embarking 또는 getting on 같은 것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람이 나오는 사진에서 두 번째는 사진에서 사람이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여러 명이 나오는 경우에 사람의 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one of the people, some of the people 또는 all of the people로 언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온 경우에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all of the people 이라는 주어는 오답일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즉 여러 명이 나온 경우는 사람의 수에 신경 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에 없는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바로 소거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진에 없는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소거하시고 나머지 문장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기 때문에 사람은 역시 집중하셔야 되지만 요즘은 풍경이나 주위 사물을 언급하는 정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만 보시면 안 되고요. 풍경이나 다른 사물들도 역시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사람이 없는 사진, 즉 사물 또는 풍경 사진이 되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 첫 번째는 사진에 없는 단어가 언급이 되면 소거한다 라고 했었죠. 그럼 사람이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사람 명사가 언급이 되면 소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에 자주 나오는 사람 명사들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많이 놓여 있겠죠. 그래서 놓여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 파트 1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사물이 놓여 있을 때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즉 위치를 다르게 말해서 오답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물이나 풍경, 사진에서는 위치 전치사를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비빙 PP인데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비빙 PP가 언급이 되는 경우는 바로 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언급이 된 경우에 즉 의류들이 정리되는 중이다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의류를 주의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겠죠. 즉 비빙 PP가 언급된 경우에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비빙 PP가 나오는 순간 소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은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도 비빙 PP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리고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즉 사람이 없으면 비빙 PP는 오답이지만 이 동사들은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에서는 여자가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을 mug라고도 언급하기 때문에 이 어휘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잡고 있다라는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holding, grasping, grabbing, gripping, holding, grasping, grabbing, gripping. 이 어휘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가 일하고 있는 책상을 desk, 라고도 언급을 하지만 workstation, 으로도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 어휘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이렇게 흩어져 있거나 또는 책이 흩어져 있을 때 흩어져 있다 라는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spread, scattered, strewn, littered, spread, scattered, strewn, littered. 그래서 흩어져 있다 라는 이 어휘들 모두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먼저 수트를 입은 남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수트를 다른 말로 attire 이라고 하기 때문에 함께 연결하시고요. suit, attire, suit, attire. 그리고 이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 라는 어휘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좀 많지만 함께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의미 차이가 약간 나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지금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등지다 라는 어휘 facing away, facing away.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 어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뒤에 화분에 심겨진 이 식물을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분에 심겨진 식물을 A potted plant, a potted plant. potted plant라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 어휘도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도 사무실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는 남자가 타이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묘사하는 어휘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Type on a keyboard, type on a keyboard. 그리고 책상에 계산기가 눈에 보이고 계산기가 종종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창문을 보시면은 햇볕을 가리는 blind가 보이는데요. 즉 이 blind를 이용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blind라는 어휘와 그리고 햇빛을 가려주는 window shade라는 어휘도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사물만 이렇게 배치가 된 모습인데요. 먼저 소파가 있고 소파와 동의어 Couch, couch. 함께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쿠션이 나오죠. 쿠션과 동의어 Pillow, pillow. 이 어휘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뒤쪽에 액자가 걸려있는 모습을 걸려있는 상태를 언급하는 이 어휘들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나 비빙헝은 동작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걸리는 중이다 라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언급하는 Lamp, LED fixture, lamp, LED fixture. 이 어휘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이외에 러그나 또는 테이블에 찻잔이나 캔들이 놓여 있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사진은 사람들이 짐을 풀거나 또는 액자를 받고 있는 못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박스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하는 어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Box, crate, carton, box, crate, carton.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모두 연결하시면 좋은데 이 단어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가 지금 못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Nailing, hammering,
nailing, hammering, 이렇게 못을 박다라는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정확히는 보이진 않지만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어휘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휘는 길이나 또는 다리가 나 있다라는 어휘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lead, run, extend, span, lead, run, extend, span. 즉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도 길이 쭉 나 있는 경우에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저 멀리 성이 강이나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내려다보다라는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overlook, overlook, 그리고 다리 아래로는 보트를 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노를 젓고 있는데 노를 젓다라는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고 rowing, paddling, rowing, paddling, 그리고 이 배가 떠가다라는 어휘를 나타내는 이 어휘들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traveling 같은 경우에는 여행하다라는 어휘 외에도 이동하다라는 어휘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바로 보이는 것이 배가 정박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박해 있다라는 어휘 tied, dock, secured, tied, dock, secured,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박을 해 있을 때는 부두에 보통 정박을 하기 때문에 이 어휘도 함께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배나 또는 비행기 또는 기차에 사람들이 탑승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사진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어휘들도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어휘는 파라솔을 언급하는 어휘인데요. 즉 parasol, umbrella, parasol, umbrella. 이 어휘들 연결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에 나오면 항상 언급되는 어휘인 차양이라는 어휘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sunshade라는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고 awning, sunshade, awning, sunshade. 이 sunshade라는 어휘는 차양뿐만 아니라 파라솔과 또 같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사진이 언급이 되는 경우에 아치형의 건물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arch 또는 archway라는 어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비어있는 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이라는 empty, unoccupied, empty, unoccupied. 이 어휘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비어있기 때문에 자리를 다 이용할 수가 있겠죠. available, available. 그래서 이 어휘도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림자를 또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자를 들이우다라고 하는 cast a shadow, be shaded, cast a shadow, be shaded, cast a shadow라는 이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남자가 음식을 썰고 있는 사진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썰다라고 하는 chopping, cutting이라는 어휘 꼭 알고 계시고 그리고 도마는 무언가를 자르고 썰기 위한 용도의 판이 되겠죠. 그래서 chopping board, cutting board라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남자가 요리를 하는 조리대를 counter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계산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리대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어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주방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가 조리 도구를 언급하는 utensil, kitchen utensil, kitchen utensil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주방 용품이 아니라 조리 도구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휘가 언급하는 조리 도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먼저 여자의 동작을 묘사하는 갈퀴질하다라는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rake, rake, 그리고 주로 나뭇잎을 긁어 모으는 경우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raking the leaves라는 이 어휘 자체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언급이 되진 않지만 삽질하다라는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shovel, shovel, 그리고 다듬다라는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고 trim, trim, 그리고 빗자루로 쓸다라는 어휘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sweep, sweep,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여자가 앞치마를 메고 있는데요. apron, apron,
주방이나 또는 이런 사진에서 앞치마를 입고 있거나 또는 메고 있을 때는 꼭 언급이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언급이 되진 않지만 정원에서 식물에 물을 주다 라는 어휘로 나올 수가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watering, Sprinkle. spraying, watering, Sprinkle. spraying, 이 어휘들 함께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언급되어 있는 사진에서 잔디를 깎다 라는 어휘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어휘들 외워주시고 mow the lawn, cut the grass, mow the lawn, cut the grass. 그리고 이전에 언급했었던 다듬다 라는 어휘도 함께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심다 라는 어휘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Planting. Planting. 두 번째 사진에서는 지난 시간 언급했던 어휘가 나오는데요. 즉 조리대라는 어휘는 counter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손잡이를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손잡이는 영어로 handle이라고 하지만 동그란 손잡이를 Knob. Knob.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찬장이라는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Cupboard. Cupboard. 여기선 발음을 좀 주의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즉, cupboard라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 어휘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 뒤편에 주전자가 보이고요. kettle, kettle, 그리고 주전자가 가스레인지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데 가스레인지라고 하지 않고 Stove. Stove. stove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어휘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말 그대로 sink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꼭 나올 수 있는 어휘는 수도꼭지가 되겠죠. faucet, faucet,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다 라고 언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휘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방이나 또는 욕실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가 세제라는 어휘가 되겠는데요. Detergent. Detergent. 그래서 이 어휘 꼭 외워주시고 그리고 액상세제라고 해서 Liquid detergent, liquid detergent. 이 어휘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제가 있을 때 그 세제통을 짜다라는 의미로 squeezing, squeezing, squeezing 말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무언가를 젓다라는 의미로 Stirring. Stirring. 이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는 비우다 emptying, emptying, 또는 액체를 붓다 pouring, pouring, 또는 헹구다 rinsing, rinsing, 또는 무언가를 닦아서 없애버리는 의미로 닦다라는 의미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wiping, wiping, 그리고 또는 무언가를 광이 나거나 윤이 나도록 닦다라는 의미로 polishing, polishing, polishing 이라는 어휘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윤이 나도록 닦다라는 이 어휘는 조각상을 닦을 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는 대걸레로 바닥을 닦을 때는 이 어휘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식료품점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의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An assortment of, an assortment of. 여러 가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표현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과일은 물론 아실 거고 그리고 농작물 또는 농산물을 언급하는 이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Produce. Produce.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농작물이나 농산물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즉 분류하다라는 의미는 Sort. sorting, Sort. sorting, 이라고 언급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 분류가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로 쓰여야 되겠죠. 그래서 has been sorted 라는 어휘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료품점에서는 저울에 그 상품의 무게를 재는 모습이 묘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즉 무게를 재다 라는 이 단어의 발음 주의해서 꼭 외워주시고요. weighing, weighing, 그리고 저울은 scale이라고 하지만 on a scale이라고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Scale. On a scale, Scale. on a scale. 다음 사진에서는 일단 자주 나온 어휘인 옷, 의류를 나타내는 어휘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요. Clothes. Clothing. Apparel. Garment. Clothes. Clothing. Apparel. Garment.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행거를 다른 말로 Rack. Rack.
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어휘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사진에서 언급될 수 있는 어휘로 정리하다 라는 의미의 어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이미 정리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으로 나타낼 수가 없겠죠. 즉 has been arranged 라는 어휘로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언급이 될 수가 있고요. 즉 거울에 비춰보다 라고 해서 reflecting, reflecting, reflecting 이란 어휘 꼭 체크하시고, 비추다 라는 이 어휘는 강이나 또는 물가에서 건물이 비쳐 보이거나 또는 배가 비쳐 보일 때 나올 수 있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서는 거울로 그녀의 외모를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휘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이 되겠죠. Ride a bicycle. Ride a bicycle. 그래서 riding a bicycle 이란 어휘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언급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자전거가 나오는 경우에 자주 언급되는 바퀴살이란 어휘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spoke, spoke, 즉 자전거의 바퀴살을 점검하다 또는 고치다 라는 어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휘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나오거나 또는 자동차가 나올 때 바퀴에 바람을 넣다 라는 어휘로 Inflating. Inflating. 이 어휘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자물쇠로 잠그다 라는 어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Rock up. Rock up. 그리고 자전거를 탄 사람이 헬멧을 쓰고 있을 경우에 그 헬멧을 버클로 잠그다 라는 어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Buckle up. Buckle up.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좁은 길이 보이는데요. 즉 오솔길, 좁은 길을 언급하는 path, pathway, trail, path, pathway, trail. 이 어휘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솔길이나 또는 해변가를 걷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walking, strolling, walking, strolling, 여기서 walking 이란 단어는 기본이고 strolling 이란 어휘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즉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어휘인 Cast a shadow. Be shaded. Cast a shadow. Be shaded. 이 어휘들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파트 1 전략법 관련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그림자를 드리우다 라는 어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be being BP로 언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hadow serving cast라고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어휘인 길이나 또는 다리가 나 있다 라는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lead, run, extend, span, lead, run, extend, span. 다음 사진에서는 먼저 남자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요. 즉 페인트 칠하다 라는 이 어휘 알고 계셔야 되고요. painting, painting, 그리고 양동이를 들고 있죠. bucket, bucket, 즉 양동이라는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잡다라는 어휘도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다라는 어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무릎을 구부리다 라는 어휘 함께 알고 계시면 좋고요. Squatting. Squatting. 그리고 비슷하게 쪼그려 앉다 라는 어휘인 이 어휘도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Crouching. Crouching. squatting과 crouching 이 어휘들은 정확하게는 다른 어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squatting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전이나 또는 운동과 관련된 어휘로 많이 쓰이는 어휘가 되겠고요. crouching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숨기 위한 그런 자세로 언급이 되지만 사진에서 이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다 라는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bending, bending, 이 단어는 주로 bending over과 함께 쓰이니까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언급이 되진 않지만 울타리를 고치다 라는 어휘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fixing, repairing, fixing, repairing. 그리고 저 뒤에 덤불 또는 관목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bush, shrub, bush, shrub. 그리고 이 사진의 답은 될 수가 없지만 울타리를 치다 라는 어휘도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먼저 연주하다 라는 어휘 알고 계셔야 되고요. Play an instrument. Play an instrument. 그리고 공연하다 라는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관객을 재미있게 하다 라는 어휘로 entertaining, entertaining.
이 어휘도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나온 사진에서도 요즘에는 사물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기타의 케이스를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 기타 케이스가 열려있다라는 어휘인 left open, left open, 함께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는 닫혀 있는 경우에는 left closed도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사물이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left unattended도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기가 나오는 사진에서 오답으로 자주 나온 어휘가 put something away, put something away, putting away, 즉 치우다 라는 어휘인데요. 즉 치우는 사진이 아닐 때도 자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한 개 더 체크할 어휘는 도로의 경계석 또는 턱이라고 부르는 이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curb, curb, 그리고 저 뒤에 남자가 잡고 있는 수itcase가 보이는데요. 그 수itcase를 끌고 있을 때는 이 어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wheeling a suitcase, wheeling a suitcase, 이 어휘는 공항에서 또 묘사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도서관 바닥에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sit on the floor, sit on the floor, 라는 이 어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벽에 기대 있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lean against, set against, prop up against, lean against, set against, prop up against, 즉 파트 1에서 무언가가 기대 있을 때 자주 나온 어휘이기 때문에 이 어휘들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leaning against, set against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propped up against 라는 이 어휘는 사물이 무언가에 기대해 있거나 또는 괴어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함께 연결하시지만 사람과는 쓸 수 없다는 것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복도를 언급하는 이 단어는 aisle, aisle, 발음으로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는 책을 언급하는 이 어휘들도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먼저 공사 현장 작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어휘 알고 계셔야 되고요. construction worker, construction worker, 그리고 사다리 알고 계셔야 되겠죠? ladder, ladder, 또는 사다리를 오르다라는 어휘로 이 세 단어 함께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climbing, ascending, mounting, climbing, ascending, mounting,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이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지만 공사 현장 작업자들은 안전모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언급이 자주 되는데요. 즉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고요. safety helmet, safety helmet,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집 주위로 공사 작업을 하기 위한 테두리 또는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비계라고 얘기를 하고 즉 영어로는 scaffolding, scaffolding, 이 단어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답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하나 더 알고 가야 될 단어는 쌓다라는 단어인데요. stack, pile, heap, stack, pile, heap, 즉 자주 나오고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즉 쌓다란 단어 stack, pile, heap 함께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도 stack, pile은 뭔가 차곡차곡 쌓인 느낌이라면은 heap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그 차이를 묻진 않기 때문에 함께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횡단보도가 보이는데요. crosswalk, crosswalk, 즉 횡단보도란 어휘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가로 인도가 보이고요. sidewalk, sidewalk, 즉 인도란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자주 언급이 되는 교차로란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intersection, intersection, 그리고 이 사진 우측편에 보시면 신호등이 보이는데요. traffic light, traffic light, 즉 신호등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보진 않지만 교통 표지판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고요. traffic sign, traffic sign, 그리고 도로에서 자주 나오는 가로등이란 어휘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street light, street lamp, lamppost, street light, street lamp, lamppost,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횡단보도나 또는 인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가 보이는데요. pedestrian, pedestrian, 즉 이 단어도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차량이나 탈 것을 의미하는 vehicle, vehicle,
이 어휘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차량이 모두 한쪽 방향으로 향해 있거나 또는 반대쪽 방향으로 향해 있을 때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을 언급하는 어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be headed 라는 이 어휘도 꼭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차량이 나오는 경우에 견인되다 또는 견인하다 라는 어휘도 나오기 때문에 tow, tow. 이 어휘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사람 명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의 첫 번째 유형이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은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바로 conductor, conductor. 이 어휘입니다. 주로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탑승하거나 또는 내리는 사진이 출제되곤 하는데요. 그런 사진에서 이 안내원 혹은 차장이라는 이 인물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승강장이라는 platform, platform. 이란 어휘도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진에서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 기차를 조종하고 있겠죠. 그래서 maneuver, maneuvering, maneuver. maneuvering. 기계를 조종하다 라는 이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인물은 바로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서빙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server, server. 이 어휘도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사람도 자주 등장하겠죠. 그래서 diner, diner. diner이라는 이 어휘도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지금 조명으로 이 공간이 환히 밝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 나온 경우에 환히 밝혀져 있다라는 illuminate, illuminate. 이 어휘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어휘는 바로 승무원을 나타내는 이 어휘인데요. Flight attendant, cabin crew, flight attendant. cabin crew. 이 어휘는 Part 1 뿐만 아니라 Part 3, 4에서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 경우에 자주 등장하겠죠?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탑승객을 나타내는 passenger, passenger. 이 어휘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 위 짐칸이라는 이 어휘도 overhead compartment, overhead compartment. 파트 1 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에서는 좌석 사이에 있는 복도에 대해서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복도란 어휘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인물은 바로 mechanic, mechanic. 정비사를 나타내는 이 어휘입니다. 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인물은 바로 연설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speaker, speaker. 이 어휘입니다. 파트 1 사진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 자주 출제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꼭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연설하는 사람, 그리고 듣고 있는 청중, audience, audience. 이라는 이 어휘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인물은 바로 상인을 나타내는 vendor, vendor. 이 어휘입니다. 이 어휘도 파트 1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상인이 나온 경우에 이 상인이 가판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판대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stall, kiosk, Newsstand, stall, kiosk. newsstand. 이 어휘도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인물은 바로 공연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performer, performer. 이 어휘인데요. 이렇게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지만 주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 사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관객이라는 의미의 spectator, spectator. 이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어휘는 바로 여행객을 나타내는 tourist, tourist. 이 어휘입니다. 혹은 이 사진에서는 등산객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Hiker, hiker. 그래서 이 어휘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한 남자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다라는
point at. 이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전 영상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동작이나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사람은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사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사람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 사물이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놓여 있다 라는 어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place, put, position, sit, set, situate, lie, lay, left, place, put, position, sit, set, situate, lie, lay, left. 그래서 간단하지만 사물이 나오는 경우에 정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ascending, ascending. 즉 올라가고 있다 라는 이 어휘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죠. descending, descending.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 어휘들도 기본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어휘입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건네고 있죠. hand over, passing, distributing, hand over, passing. distributing, 그래서 이 건네고 있다 라는 어휘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즉 악수를 하고 있다 Shaking hands. 혹은 인사를 하고 있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죠. Greeting each other. 그래서 greeting each other 이라는 이 어휘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도 자주 출제되는 사진인데요. 즉 실험실의 사진이 자주 출제되곤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기계나 어떤 물품이 갖춰져 있다 Be equipped with. 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어휘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이라는 어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lid, lid.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뚜껑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계의 뚜껑 혹은 복사기의 뚜껑과 같이 이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열린 채로 있다 Was left open. 라는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책장이 책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뭐뭐로 채워져 있다. stock, fill, pack, stock, fill, pack. 라는 이 어휘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쌌다라는 어휘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뭐로 채워져 있다 라는 이 stock이라는 어휘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한 인물이 용접을 하고 있는데요. welding, welding, 용접하고 있다 라는 어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휘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멀리 기둥이 보이는데요. column, column. 즉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진에서 기둥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둥이라는 어휘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기둥이나 어떤 건물이 세워져 있다. erect, erect. erect 라는 어휘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배가 정박해 있다 라는 표현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짐을 싣고 있는데요. 이렇게 트럭이나 어떤 공간에 짐을 싣고 있을 때 load, loading, load, loading.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어휘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은 짐을 내리고 있을 때는 unload, Unloading. unload. 이 어휘로 나타내실 수도 있겠죠?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짐을 트럭이나 혹은 어떤 공간에 실을 때 짐을 올리기 위해서 경사로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경사로 ramp, ramp. 라는 어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고요. 짐을 싣는 것뿐만 아니라 경사가 있는 길의 구조를 언급할 때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지금 발판이 보이는데요. footrest, footrest. 이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자동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죠. park, park. 그래서 주차되어 있다 라는 어휘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차들이 지금 줄지어 있는데요. line,
line, 줄지어 있다라는 line이라는 이 어휘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에서는 차들이 주차가 되어져 있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와 같은 오답 표현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파트 1은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지만 다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머릿속으로 흐름에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외워야 되는 단어들은 따로 외우시는데 대신에 말을 하면서 읽으시면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람도 설정해 놓으셔서 계속 꿀팁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도움되는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